네, 안녕하세요. 조혜경입니다. 잠시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봤더니 본사 자료 이상급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이번 달은 Back to the Basic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캡틴 라이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또는 연초를 이제 맞이하는 지금 저희는 다시 한번 초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된 강의들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이 사업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킨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 경력 등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죠. 근데 그 안에서 뉴스킨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길래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까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뉴스킨을 선택했는지,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나 또한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정말 믿고 할 수 있는 일인지 일단 뉴스킨이라는 기업을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회사와 디비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사장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1984년도에 미국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도 본사는 미국에 있고 한국 지사는 1996년도에 생겼어요. 그 다음 2003년도에 지구촌 최대의 시장 중국의 지사가 생겼고 2021년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회사치고 역사가 그리 오래된 회사는 아닌데요. 그런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른 다국적 기업이 이루지 못한 독특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 기록을 살펴보면 창업 8년 만에 연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연간 매출 10억 달러가 얼마나 놀랄 만한 기록인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다른 다국적 기업이 10억 달러를 도달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비교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록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복사기는 여기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사기를 발명을 해서 초우량 기업인데 창업하고 63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연매출 10억 달러를 돌파를 해요. 다음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컴퓨터 하드 업계의 선두주자예요. 창업하고 43년이 지나서야 연매출 10억 달러를 돌파를 해요. 그리고 맥도날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햄버거 회사죠. 햄버거로 전 세계를 제패한 대표적 다국적 기업인데요. 이 맥도날드라는 기업이 어느 정도로 세계화된 다국적 기업이냐면 우리가 그 나라 화폐 가치를 따졌을 때 미화 1달러에 그 나라 화폐가 얼마냐, 그 나라 화폐 가치가 어느 수준이다라고 따져주는 경제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 중에 맥지수라는 경제 용어가 있대요. 근데 맥도날드 지수라는 용어의 약자인데 그 나라에서 맥도날드의 한 개가 얼마나 팔리느냐, 그래서 그 나라 화폐가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따져주는 경제 지수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 화폐를 맥도날드 한 개로 환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지구촌 곳곳에서 영업을 하는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이 맥도날드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는 창업하고 22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를 해요. 이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뭐 60년, 40년, 20년에 해낸 일을 뉴스키는 8년 만에 해냅니다. 굉장히 초고속 성장을 한 기업이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 10년 안에 10억 달러를 돌파한 기업은 뉴스킨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델, 페덱스, 그리고 홈디포, 월마트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과 지금 같은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키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주식 이름은 NUS라고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뉴스킨의 주식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게 무슨 자랑거리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뉴욕 증시는 꿈의 증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수만 개의 기업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고 싶어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장 조건이 워낙 까다롭습니다.
그 까다로운 조건을 다 통과해야만 뉴욕 증시의 상장이 허가가 되기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라면 이유 불문 초일류 기업이라고 하는데 뉴스킨이 초일류 기업에 들어간다라는 증표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패종식을 올렸다는 건 기업이 한 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많은 성장을 하고 또 실적이 우수한 회사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 했다는 것만으로도 보통 이제 회사들은 자랑스럽게 이제 회사 메인 복도에 걸어 놓는다는데 뉴스키는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5번이나 했대요. 그리고 또한 모든 기업은 신용 등급이라는 신용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뉴스킨의 신용 등급은 5A1이라고 합니다. 그건 최고의 신용 등급이에요. 이 이상의 신용 등급은 없어요. 아쉽게도 아시아에 5A1이라는 신용 등급을 가진 기업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튼튼한 기업이 일본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 그룹인데 한 등급 아래 5A2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는 이제 대기업이 있잖아요. 삼성이라는 네임 밸류는 이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신용 등급 면에서는 3A 정도가 된다고 해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의 신용 등급이 3A입니다. 그러면 이제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신용 등급, 뉴스킨이라는 다국적 기업이 어느 정도로 튼튼한 회사인지, 미래 가치가 얼마나 많은 회사인지 이걸로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뉴스킨이 초고속 성장을 한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제품의 철학 정신이 많이 기여를 했는데 굉장히 독특해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제품이 아니면 만들어내지 않겠다라는 자존심과 같은 제품 철학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이 세계 특허예요. 어떤 제품은 제품 자체가 세계 특허고, 어떤 제품은 원료 중에 하나가 세계 특허고, 어떤 제품은 제조 공법이 특허인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제품이 특허와 관련되어 있고, 특허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 없어요. 그 정도로 고도화된 제품 철학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성장이 가능했는데 이런 초고속 성장의 비밀은 이제 저희 마케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뉴스키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제품이 도달하는 과정 속에 굉장히 복잡한 유통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생산자는 총판에다가 판매 위탁을 하고 총판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대리점에 위탁을 하고 대리점에서는 동네 가게, 소매점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소매점에서 모든 소비자가 이제 물건을 사는 것이 여태까지 유통 구조였어요. 이제 그런데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물건을 살 때 그 물건값 속에 어떤 비용이 들어가 있냐? 이 중간 유통업자들이 취한 유통비도 소비자들이 돈을 지불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값에 다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들은 물건을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광고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뭐 신문 광고, TV 광고, 잡지, 인터넷, 오개 광고, 뭐 그 광고비조차도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유통비와 광고비가 물건값의 약 얼마를 차지하냐면 한 85%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TV나 자동차와 같은 뭐 공산품은 한 50% 정도대로 내려간다고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 마켓에서 만나는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는 85% 정도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조 원가보다 부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소비자 중심으로 유통이 진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소비자 가격 경쟁 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간소화시킨 방법이에요. 이제 그것이 저희가 이제 보통 마트에 갔던 창고 매장, 이마트와 같은 창고 매장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사면 마트보다 싸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 그 중간 유통마저도 생략을 하자는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하자. 그러면 물건값이 더 싸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가격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마케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서 경제학자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최후의 마케팅이라는 별명을 붙였대요. 왜냐하면 모든 유통을 다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마케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적인 배경은 세계 경제 이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하버드 대학 내에서 이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으로 이론하고 있는데 이 논문의 요지는 생산자가 광고를 하지 않고 유통업자한테 위탁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 소비자는 저렴해지는 소비자 가격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소비 문화를 일으킬 것이다. 어, 그리고 그 풍부한 소비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한 생산자들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 전 세계 소비자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제품을 소비할 것이라는 것이 이 논문의 요지래요. 근데 하지만 초기에는 이게 그냥 이론에만 불과를 했대요. 왜냐하면은 생산자가 위탁 판매를 하지 않고 광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지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론으로만 존재를 해왔던 거죠. 하지만 이런 허구의 마케팅이 1950년대 후반 컴퓨터가 발명이 되면서 실제 유통에 시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똑똑한 생산자들이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특정 소비자 집단을 직접 관리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럼 그 소비자 집단은 생산자가 주는 정보를 받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해서 그쪽에 이제 구매의 의사를 표현을 했대요. 그렇게 서로 컴퓨터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하기 시작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제 뭐 네트워크 마케팅을 도전장을 내민 회사가 많은데 그 회사 중에서 뭐 연매출 10억 달러가 꾸준히 가능하고 제품다운 제품을 생산해내는 기업다운 기업을 가진 회사는 한 12개 정도 회사에 불과하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광고비와 유통비를 대신에 제품의 원가를 높여서 제품의 질을 우수하게 하고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그 우수성을 전달을 하는 입소문을 내는 소비자와 사업자들에게 이제 돌려주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 뉴스킨에는 100만 장자를 최다로 배출해내는 기업으로 서고 있고요. 이번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웹사이트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매년 이렇게 실제로 그분들의 평균 매출액과 후원 수당을 정말 클리어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소개할 때 대표적인 회사, 뭐 랜드마크식으로 뉴스킨을 소개를 한대요. 근데 그게 왜 뉴스킨을 소개를 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또 다른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디비전 마케팅입니다. 이 디비전 마케팅이 연속성이 가능하다는 것은 학부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디비전 마케팅이란 한 시장에서 매출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독특한 마케팅 기법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광고와 유통을 하지 않고 소비자와 제품으로 승부를 보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속성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연속성에 대한 기능이 없는데 뉴스킨만이 연속적인 매출을 유지를 하는 디비전 마케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를 할 때 대표적으로 소개가 되는 회사가 뉴스킨입니다. 그래서 이 디비전 마케팅이라는 독특한 마케팅은 미국 경영학 석사들이 배우는 교과 과정에도 디비전 마케팅으로 성공한 다국적 기업 모디스킨이라는 정보와 함께 수록이 될 정도로 유명을 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디비전 마케팅은 이렇게 경영난에 봉착을 했을 때 지역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한 회사를 얻는 것을 디비전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뉴스킨, 저희가 이제 뉴스킨, 파마넥스, 이제 빅플랜 이렇게 세 가지 디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킨이라는 용품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뭐 전혀 새로운 제품의 회사, 뭐 파마넥스가 나오면 파마넥스라는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을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게 디비전 마케팅의 극적인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한 명도 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쳐도 회사의 매출은 파마넥스의 제품 가짓수만큼 매출이 급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로 보면은 이 디비전 마케팅을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초반에 이제 모든 제품은 도입기가 있습니다. 이제 제품이 만약에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찾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하지만 어느 정도 소비자가 생기면 전년도 대비 뭐 금년 소비자 증가액은 좀 두둔화되기 시작을 하죠. 이제 이때가 쇠퇴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모든 제품의 생명 곡선이라고 해서 뉴스킨, 지금 만약에 뉴스킨만 나와 있다면 여기에 정착되어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쇠퇴기에 모든 기업이 보통은 이제 경영난을 맞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 기업이 마케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시기에 행하는 마케팅을 경제학에서는 마케팅 전쟁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이 늘어나면 경영난에서 벗어나는 거고 만약에 마케팅을 했음에도 매출에 변화가 없으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베이비 부머 시대가 장년기에 접어들 때가 이제 80년대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의 4분의 1이 쓰는 뭐 미와 관련된 아이템으로 뉴스키는 기업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곧 이어서 건강과 관련된 아이템으로 미국 시장에 2차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환경을 생각하는 빅플래닛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빅플래닛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계속 성장 중에 있죠. 그리고 차세대 산업 유전자 공학을 위해서 유전자 특허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젠이라는 회사를 합병을 해서 2009년에 뭐 사실 디비전은 아니기는 하지만 정말 이거는 새로운 디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에이지락이라는 노화를 차단하는 기술을 뉴스킨과 파마넥스에 적용을 해서 계속 성장을 해왔고 2026년까지 이제 이 에이지라는 부분은 특허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준비하는 디비전은 저희가 그로비브라고 해서 먹거리 산업이 있습니다. 그로비브는 2014년에 만들어진 스타트업으로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식량난을 해소해줄 미래의 농업을 준비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뉴스킨은 2016년에 이제 식물 공장 그로비브를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글, 뭐 손정희, 아마존 등 거대 IT 기업이 식물 공장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 뉴스킨은 정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미래를 내다보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 보면 이거 재작년에 나온 건데요. 재작년 4월 뉴스킨 코리아 공지사항에 그로비브를 통한 환경 제어식 농업 투자 계획을 발표한 소식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이제 지구가 많이 온난화가 되어가고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사실 저희 나라는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이제 고령화가 되어가고 또 점점 환경이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자동화된 기후,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개발한 그로비브를 인수를 통해서 제품의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표준화를 위해서 한 발 앞서가는 사업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만약 이제 저희가 사는 지역에 뭐 이런 같은 건물에서 좋은 식물들을 온도와 습도를 조절을 하고 날씨에 상관없이 최상의 식품 원료를 재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환경을 보호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제품이 전달이 되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뭐 매출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간과를 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빠른 속도로 디비전 마케팅을 하는 뉴스킨의 기법 때문에 연매출 10억 달러라는 신화적인 기록이 가능했고 앞으로도 이제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까지 생각하는 회사의 방향에 따라서 회사를 믿고 정말 안전한 사업을 전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생각보다 강의가 굉장히 일찍 끝났네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그룹 리뷰 앞으로 이제 그룹 리뷰가 이제 나올 거를 이제 사장님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푹 빠져 듣느라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아니 진짜 저희가 그 테마로 정해진 대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회사 자료가 나왔네요. 그죠? 이 아마 이거 준비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고 또 조희경 사장님의 능력이 조금 더 감해진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이 비전을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조희경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제가 집중하느라고 녹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갑자기 중간에 완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봤는데 녹화 눌러놨더라고요. 다행히도.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딱 맞게 끝내주신 것 같아요. 식스타 트립방 변유나 사장님 모시고 1, 2, 3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